남의 집을 뒤지는 게 아니라 체납자 집을 뒤질 수 있도록.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헝가리 사고 발생 36시간 지나갑니다. 사고 직후에 7명이 구조된 이후에 아직 실종된 우리 탑승객 한 명도 못 찾고 있습니다. 곧 수중 진입을 시도하고 선박 인양도 할 것 같은데 둘 다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아직 20명을 더 찾아야 되는 거죠? 그중에 그렇습니다. 19명이 우리 국민입니다. 맞습니다. 네. 한 명은 이제 외국인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7명은 이제 구조가 됐고요. 7명은 이제 사망을 하셨고, 그리고 19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19명이고요. 여기에 이제 한 명 더 20명이 지금 실종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200여 명 정도의 군경, 그다음에 해군 관계된 분들이 지금 수색을 하고 있고, 우리 해군 팀들도 지금 곧 도착을 해서 함께 수색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4시 반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9시 반 아침에 밝아졌을 거고, 날씨는 좀 좋아지고 있다고 하고. 네, 날씨는 조금 좋아졌습니다만 그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일단 다뉴브강에 일단은 지금 한 5m 이상 정도 수심이 되고요. 그것도 이제 곧 6m 정도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어쨌건 날씨는 좀 좋아졌지만 비는 좀 오락가락하고요. 또 비가 많이 와서 나중에 이렇게 수심이 오르고 유속이 빨라지면 가장 큰 문제가 시야입니다. 이제 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잠수부가 들어가서 물속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흙탕물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초의 보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일단 7명 생존, 7명 사망,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민 19명이 실종됐는데 그 이후에 전혀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제가 여기 순환구조대, 한강 순환구조대 팀장님한테 비 오면 우리 한강에서 물속에서 시야가 얼마나 돼요 하니까 한숨을 푸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의 안 보이나 봐요. 그렇죠. 수색 범위를 사고 지점에서 30km 하류까지도 넓혔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다뉴브강이 이렇게 쭉 흑해까지 내려가면서 맞습니다. 이게 국경도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게도 지금 이제 국경 인근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이제 협조를 부탁하고 있는데, 유람선 침몰 이 지도는 지금 헝가리만 보이지만 최초에 정말 사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구조했던 한 분이 바로 사고 시점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분이었고요. 가장 마지막에 발견된 한 명이 사실상 거의 부다페스트를 벗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사고 지점에서 한 10km 정도 지난 곳에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얼마 안 돼서 발견됐는데 25분이었습니다. 25분. 그렇다면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났죠. 그러면 말 그대로 어디까지 진짜 흘러나갔을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사고 지점에서 한 30km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했는데, 뭐 지금 나중에 이제 한 500km 범위 정도까지도 확대해서 찾아야 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세르비아 이쪽에 세르비아까지 내려가는데 거기서는 특수부대 동원돼서 지금 뭐 도와주고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 수색 작업을. 지금 4개국이 협조 요청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다 다뉴브강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흑해로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백 변호사 얘기하셨듯이 유속이 너무 빨라서 만약에 이제 불행한 일을 당하셨다고 하면 시신이 떠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다른 나라로까지 퍼질 수 있어서 지금 현재 세르비아 군 당국, 해군 특수부대가 함께 지금 동원이 돼 있고, 우리나라 정부도 이 4개국에 협조를 요청을 했어요. 함께 좀 동원해서 수색을 해달라. 그리고 혹시나 우리 국민들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4개국이 함께 협조를 하면 충분히 시신들을 좀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현장은 저기 국회의사당 보이는 거 보니까 이제 사고 지역인 것 같은데, 저게 이제 한강보다는 폭이 좁다고 하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류로 내려갈수록 강폭이 더 커지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더 수색 범위는 더 넓어지는 거고, 국경도 바뀌고, 유속도 빠르고, 조건이 개선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헝가리 경찰이 공개한 사고 당시 영상 준비됐으면 잠깐 보겠습니다. 대형 크루즈선이 앞서가던 저 앞에 보이죠? 작은 크루즈선, 저게 이제 피해 어선입니다. 작은 유람선을 저렇게 밀고 가면서 들이받습니다. 허블레안이 오는데 쭉
충격을 받은 허블레아니가 뭐 교각을 지나서까지 이제 화면에 보이지 amint 않지만 mennek ott a 밀려갑니다. hajó. 네. Ez ugye a Hableány és a Viking nevű hajóról van szó. Maga a Hableány egyébként az ütközés követően körülbelül 7 másodpercen belül az oldalára fordul és elsüllyed. 다른 영상을 보면 네, 지금 막 지나갔는데 지금 이제 밀고 지나가고 있는데 저 앞에 사고 난 그 침몰한 그 유람선은 어떻게 보면 침몰 안 할 것처럼 하면서 바로 7초 만에 침몰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뒤에서 그냥 정면으로 그러니까 앞배 뒷머리를 뒷배 앞머리가 그냥 부딪히면 저렇게 금방 무너지진 않아요. 근데 옆으로 스치면서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 배에 우연이죠. 우연을 긁으면서 갔기 때문에 이게 온심력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을 치고 가니까 결국 배가 왼쪽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됐을 것이고 그래서 네. 아마 7초 만에 저렇게 이제 물에 가라앉게 됐는데 저게 이제 소리를 들어보면 한 쿵 하고 한 번만 소리 난 게 아니라 쿵쿵 이렇게 소리가 났다고 목격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말은 여러 번의 충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왼쪽 오른쪽을 충돌하고 한 번 더 충돌하면서 배가 상당히 기울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원심력을 잃고 정작 넘어가는 그 거죠. 뒤에 크루즈의 뒤에 유람선의 승객들은 부딪힌지도 몰랐다는 증언도 나오고. 그렇죠. 이제 배가 워낙 커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큰 네. 배들은 사실 웬만한 충격에는 잘 감이 안 오거든요. 네. 특히 이제 배 타고 계신 분들은 운항하는 분이야. 배가 원래 또 흔들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무런 이제 무슨 그 감지를 못하는 거죠. 사고가 네. 났을 거라고 하는. 그러나 이제 작은 배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충격에도 엄청난 충격을 받기 그랬겠죠. 때문에 네. 아마 금방 인지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얼마 전까지 다뉴브강에서 이 유람선을 우리 저 관광객들을 인솔했던 가이드분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준비가 됐나요? 부다페스트에서 배 탈 때는 사고가 날까라는 의심조차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유속이 빠른데. 네, 유속이 빠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진을 찍으려고 뭐 어디 난간에서 점프를 한다든지 일부러 다이빙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과연 여기서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 생각조차를 뭐 요즘 하는 얘기로 1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네. 유람선은 뭐 승객들은 모를 수 있어도 네. 그 유람선 선장은 봤을 거고 물론 멈추려고 했겠죠. 네.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냥 지나친 것처럼 보이고 네. 선장은 체포됐더군요. 네, 선장은 일단은 추돌을 해서 지금 이 유람선을 침몰시킨 혐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보통 이렇게 사고를 내면 아마 즉시 이 크루즈선 선장이나 관련해서 구조에 나섰다면 아마 이렇게 실종자 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일단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체포해서 구금이 돼서 이 사고 경위 그리고 그 이후에 사고를 인지했는지 그 다음에 구조를 하지 않은 이유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우리 교민의 이야기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고 관련해서. 네. 경찰들 모여 있는 곳 가서 이제 경찰들한테 물어봤죠.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고. 저한테 그 여기에서 정확히 침몰했다고 알려준 다음에 저한테 그 침몰 영상도 보여줬어요. 지금 언론에 공개된 그 영상은 그 배가 그 터널 안쪽으로 들어가는 영상이잖아요. 근데 그 오피서가 저한테 보여줬던 영상은 이제 배가 구멍에서 나오는 영상이었어서 좀 더 그 작은 배가 이렇게 침몰하는 게 되게 적나라하게 보였거든요. 진짜 몇 초 만에 이게 가라앉았어요. 우리 교민 말에 따르면 그 영상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저 사고 직전에 이 CCTV 여러 군데에서 찍힌 걸 봤더니 정말 유람선이 많더군요. 그렇죠. 네. 근데 네. 그렇게만 보면 평화롭게 보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폭이 한강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수심도 네. 상당히 낮은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게 지금 토사나 모래 같은 게 많이 쌓여 있어서 항로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대요. 그러니까 넓게 예를 들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저 전체 저 강을 모두 다 사용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중간에 퇴적층이 많으면 배들이 지나갈 그러겠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게 당시만 해도 한 70척 정도가 밤마다 지금 운항을 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 저 좁은 폭에 70척이 교각 밑으로 오르락가락하면서 돌고 있다. 이러면 차선이 없는 도로를
70대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물론 이제 관광객들을 통해서 관광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저렇게 하긴 하지만 저게 안전에 대해서는 거의 뭐 제대로 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운행이 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은 배가 있고 또 저렇게 큰 배들도 운항하고 있는데 속도를 그렇게 줄이지도 않아요. 저기에서는. 그런 면으로 본다고 하면 당시에 저런 사고들은 많은 전문가들이나 그쪽에 살고 있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예견된 참사였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쿄에도 저렇게 저거보다 훨씬 강폭이 적지만 저런 유람선이 있거든요. 사실은 뭐 구명조끼를 하지 않습니다. 맨하탄에도 뭐 자유여신상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페리들이 있는데 제 기억에 이걸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강도 근데 분명한 건 우리 한강도 그렇고 다들 딱 들어서면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걸로 어떻게 할 것 또 어디가 저 승무원들이 와서 어디가 구명조끼 있고 당신 발 밑에 있다 이거 다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 안에 구명조끼가 보이지도 않았다는 지금 진술도 나오고 있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상적으로 우리도 뭐 한강에서 유람선을 탈 때 그 설명을 다 들어도 잘 안 하죠. 아 그렇죠. 평상시엔 안 하죠. 평상시 잘 안 하게 되는데 근데 그렇더라도 최소한 구빈을 해놔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명조끼만 입고 있었다면 당연히 강물 위에 떴을 테니까 그러면 뭐 실종이 되지도 않고 거의 다 구조가 됐을 텐데 이게 또 유람선이고 또 저 다뉴보강 주변 부다페스트 사진을 찍고 뭐 그런 분들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이 사고를 키웠던 한 원인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역시 인재라고 봐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지 언론, 헝가리 현지 언론 보도 잠깐 보겠습니다. 몇 개만 볼까요? 오스트리아 내무부 특수부대 잠수부 10명이 수색 작업 돕기위해서 헝가리로 보냈고 한국에서도 13명으로 구성된 잠수팀을 보냈다는 거고요. 선장 그 뒤에 그 추돌한 선장 체포했고 영장을 발부할 것 같다는 거고요. 이거 뭡니까? 승객들이 바이킹 그에 추돌한 그 유람선에 있던 승객들은 충돌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거고 그런데 갑자기 물에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거 보고 놀랐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희생자를 추모하는 움직임도 있고요. 현지에서 사진들이 있습니까? 이거는 아마 다리와 연결되는 도로 위에 헝가리 시민들이 조화를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촛불도 눈에 보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더 있습니까? 헝가리 당국이 오늘 중으로 그 수심이 깊지 않다고 그 침몰된 우리 유람선이 저 선내 진입 시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배 안에 지금 또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선체를 인양을 하고 선체 내부를 수색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심은 뭐 한 4, 5m 정도가 되니까 별로 안 깊죠. 근데 지금 대략 배가 그 정도에 지금 침몰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일단 첫 번째 그래서 일단 그 인양 작업을 하려면 크레인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크레인은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체를 지탱한 앵커링 작업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가 와서 지금 저 강이 흙탕물 상태라 제일 중요한 게 시야 확보잖아요. 그러니까 실종자도 수색하기 어려운 것처럼 지금 배 선체를 내부를 수색하고 그리고 인양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야 확보가 돼야 될 텐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것도 그렇게 만만한 작업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일초가 급한 사람들이 실종자 가족분들인데 실종자 가족의 이야기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삼촌하고 이모 얼굴 확인하라 그러면 확인 못할 것 같다고 아빠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라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것도 이름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지금 여태까지 시간이 몇 시간 흘렀어? 19명을 저희가 더 찾아야 되는데 우리 국민만 뭐 사연 없는 가족이 있겠습니까? 9가족인가 그렇더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전부하면 일단 최연소 그 6살 어린이가 있었던 그 가족을 보면 이제 그 딸이 30대 딸이 이제 상가 건물을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상가 건물 3층에 사시고 2층에서 이제 네일샵 같은 걸 하면서 피부 관리샵 같은 걸 하면서 이 딸을 사실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봐주신 거잖아요. 그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로 그러면 3대가 가서 그렇죠. 외할머니가 환갑을 맞아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이 딸 그다음에 그 딸의 이 어린 또 아이 이렇게 4명이 갔는데요. 4명은 저
생존자 명단에는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4명 모두 실종 상태고요. 또 30대 딸과 엄마, 또 이모 외삼촌이 여행을 갔는데 딸과 엄마만 구조가 되고 이모와 외삼촌은 실종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가 얼마 전에 이제 간신히 건강을 회복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온 가족이 큰 마음을 먹고 떠났다가 지금 이런 큰 아마 살을 당한 거죠. 방금 인터뷰에 나오신 분이 네, 그 맞습니다. 가족 같습니다. 네. 또 퇴직자 부부 3쌍이 이제 동료들과 함께 부부 동반으로 또 저렇게 같이 여행을 떠났는데 6명 중에 지금 1명만 구조되고 5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제가 신문 기사 봤더니 저 누나랑 갔는데 저 누나만 구조되고 부부인데 또 한 분 남편만 구조되고 뭐 다 이렇더군요. 네. 실종자 가족들은 지금 좀 도착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43명이 지금 피해자 가족들이 출발을 하셨는데 4가지 루트를 가요. 왜냐하면 갑자기 비행기표를 구하려다 보니까 모두 다 한꺼번에 못 가고요. 파리로 돌아가신 분도 돌아와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다만 여행사에서 각 팀별로 2명씩 인솔을 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지로 출국해서 오늘 아마 오늘 중으로 아마 도착할 것으로 보여지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3분이 각각 다른 루트로 가기 때문에 도착 시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중으로는 도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